왜 팬티를 옷 위에 입고 있는 거야? 이 지겨운 슈퍼맨 팬티 농담을 슈퍼걸 영화에서 굳이 또 한 이유, 그리고 슈퍼걸이 속바지를 입은 이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6월 24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슈퍼걸입니다. 제임스 건이 총지휘를 하는 DC 유니버스의 두 번째 실사 영화입니다. 첫 작품은 2025년에 개봉한 슈퍼맨이고요. 올가을에 클레이 페이스라는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슈퍼맨의 속편인 맨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렇게 DC 유니버스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물론 앞으로 탄탄하게 이 유니버스가 잘 지속될지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온 슈퍼맨이 기대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번에 개봉한 슈퍼걸은 지금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마블의 더 마블스 정도로 흥행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보다 더 최악의 경우 모비우스나 마담 웹 이런 영화들과 좋은 승부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일단 슈퍼맨을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슈퍼걸 지금 개봉하고 일단 선발대로 보고 오신 분들 평이 대체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슈퍼걸도 진짜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슈퍼맨, 슈퍼걸 두 영화가 다 마음에 들고, 영화도 좋지만 캐릭터도 진짜 좋아. 저는 이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무지성 지지자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슈퍼걸이 설령 흥행이 폭망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가 더 마블스나 마담 웹 이런 영화들과 비교될 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반응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왜 반응이 안 좋은지는 알겠어요. 관객들이 느낄 만한 이 영화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라는 그래픽 노블이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재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공사에서 정식 번역 출간했고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원작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가 이 영화의 감상에도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로 황무지 같은 삭막한 풍경이 많이 나오고, 슈퍼걸이나 빌런 캐릭터의 성격, 컨셉 이런 기본 사항들이 원작을 모른 채 영화를 보게 되면 슈퍼걸이라는 제목으로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다. 그게 바로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슈퍼걸이라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젊은 여성 히어로니까 뭔가 밝고 통통 튀고 시원시원한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정작 영화는 정반대니까. 그런데 원작과 비교하면 오히려 영화가 꽤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아예 완전 중세풍의 세계관이나 문화들이 묘사되기도 하고, 무슨 왕자의 게임 멘치로 진짜 분위기가 딱 그런 쪽이에요. 영화보다 원작이 훨씬 어둡고 우울합니다. 슈퍼걸이 험한 일 당하는 모습도 훨씬 수위 높게 나오고, 내용도 더 심각하고 더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원작에 비하면 영화는 훨씬 대중적으로 타협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예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었다면 대중성은 몰라도 비평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대중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온 느낌인 거죠. 애초에 이 원작 자체가 슈퍼걸 코믹스 중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과 분위기라서 슈퍼걸 실사 영화를 만들면서 굳이 이런 파격적인 원작을 선택한 거는 꽤나 모험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대로 영화가 흥행에 참패한다면 그 모험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죠. 대중적인 타협도 그렇고, 그나마 원작에서도 영화로 만들었을 때 대중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살리지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명확한 이유가 보입니다. 제작비. 영화가 제작비를 아끼려는 티가 엄청납니다. 물론 1억 7천만 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이긴 하지만, 원작에 나온 액션 장면들을 영화에서 그대로 만들었다면 제작비 2억 불을 훌쩍 넘겼을 거예요. 거대한 우주용하고 싸우는 장면이 원작에 있거든요. 저는 원작 읽으면서 와, 영화에서 이 장면 대단하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스펙터클한 액션들이 원작에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대부분 안 나오거나 축소되어서 나옵니다. 영화의 후기를 보니까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이 영화의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빌런 캐릭터도 사실 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중요하잖아요. 빌런으로서의 엄청난 능력이나 카리스마,
아니면 어떤 처절한 사연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과 설정으로 빌런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그게 작품 자체의 평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의 빌런이 크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뭔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대변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냥 시정 잡배 같은 악당이야.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도적단 소속 멤버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처음에는 도적단이 아니고요. 슈퍼걸에게 쫓기다가 도적단에 합류하는 걸로 나와요. 사악하고 비겁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냥 추악한 악당이야. 히어로물의 빌런이라기보다는 중세 배경의 작품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악당 캐릭터. 악당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슈퍼걸이 이런 악당의 비겁한 술수에 당해서 많은 고통과 모욕을 겪게 되지만 그거에 대한 화끈한 응징, 시원시원한 히어로 장르의 쾌감을 이 작품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저런 시정잡배 악당과 수준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말 스포일러인데 클램에게 가족이 죽은 루시라는 소녀가 클램에게 복수하려는 걸 슈퍼걸이 맞거든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평범한 악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고결함을 지키며 계속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그런 주제를 보여주는 결말이거든요. 물론 루시가 복수하는 건 막았지만 슈퍼걸이 클램을 멀쩡히 내버려 두지도 않죠. 그런데 영화와 원작의 결말이 달라요. 클램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영화와 원작 모두 보시고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고요. 아무튼 빌런이 대단한 능력이나 카리스마도 없는 시정 잡배인데 그런 놈의 비겁한 술수에 슈퍼걸은 계속 고통받고 물론 영화는 원작보다 순화가 되었지만 원작은 훨씬 심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악당들을 화끈하게 응징하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물론 응징하긴 하지만 기대만큼 시원시원하거나 화끈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종합하면 볼거리도 별로 없고 빌런도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없고 시원시원한 응징도 없고 히어로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요소들이 대부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흥행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 수준인데 이 영화가 확실히 대중적인 히어로 장르 영화로서는 심각한 단점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원작을 읽었다는 게 일단 크죠. 원작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그저 단점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저는 역시 히어로 장르는 캐릭터의 매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DC 유니버스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캐릭터로서 이 영화의 주인공 슈퍼걸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흔히 알려진 설정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 슈퍼걸이 슈퍼맨의 사촌 누나잖아요. 냉동 수면 상태로 우주에서 몇 년 떠도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나이를 먹지 않아서 신체 나이로는 슈퍼맨보다 더 어린 상태이지만 태어나기는 슈퍼걸이 먼저 태어나서 사촌 누나라는 설정. 그런데 이번 슈퍼걸 영화에서는 냉동 수면으로 우주에서 떠돌았다는 설정은 빼버렸고요. 크리톤 행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고 슈퍼맨이 아기 상태로 지구로 보내진 후에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써가지고 소수 생존자가 몇 년 더 연명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슈퍼걸이 태어나고 청소년 시기까지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그 연명 기간도 이제 한계가 와버려서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우주선 타고 크리톤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지구로 보내진 설정입니다. 즉 슈퍼걸이 슈퍼맨보다 늦게 태어났다. 원래는 사촌 누나였는데 슈퍼걸 영화에서는 사촌 동생이라는 설정으로 바꾼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역시 중요한 건 배우입니다. 밀리 올콕이라는 배우. 일단 이 배우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지가 애매한데 밀리 엘콕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밀리 올콕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밀리 올콕으로 표기하는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 배우 이름의 발음이 애매한 경우는 배우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들어보면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인터뷰 영상 몇 개 찾아보니까 제 귀에는 밀리 알콕으로 들리더라고요. 정확히는 밀리 아울콕. 그래서 저는 밀리 알콕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대부분 밀리 올콕으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밀리 올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특한 성씨라서 슈퍼걸이 아니라 콕퍼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배우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걸 예고편이나 포스터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배우 외모가 별로다,
헐리우드가 또 PC 캐스팅을 했다. 금발의 백인이지만 외모가 별로라고 느껴져서 PC 캐스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슈퍼맨 영화 마지막에 슈퍼걸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예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예고편과 포스터만 보면 별로인 것 같지만 또 막상 영화로 보면 예쁘게 보이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 배우가 굉장히 예쁘고 매력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정이나 조명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별로다 싶은 얼굴이 나올 때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아. 그냥 뻔하게 예쁜 얼굴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이 배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와, 이 배우 매력있다 라고 느끼며 바로 꽂혔었고요. 사이렌이 노래할 때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봤을 때도 진짜 예쁘고 매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슈퍼걸 역할도 너무 잘 어울려요.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에 지구로 보내질 때까지 멸망해가는 세계에서 계속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 캐릭터.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다정함과 선함을 지키며 고결한 히어로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도 잘하고 액션도 충분히 잘 소화를 했고요. 슈퍼걸 슈트도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원작에서는 슈트를 시작부터 계속 입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마지막 전투 전에 슈트를 입거든요. 그래서 슈트 입은 모습이 마지막에만 잠깐 나오기 때문에 짧은 분량이라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고요. 그런데 슈퍼걸로서 정말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속바지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뭐 슈퍼걸 팬티를 못 봐서 아쉬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속바지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슈퍼맨 하면 생각나는 팬티와 관련된 농담이 있잖아요. 이제는 지겹다 싶을 정도로 자주 들은 농담인데 그 지겨운 농담이 슈퍼맨도 아닌 슈퍼걸 영화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슈퍼걸이 지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슈퍼맨을 만났는데 왜 팬티를 옷 위에 입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겨운 슈퍼맨 팬티 농담을 슈퍼걸 영화에서 굳이 또 한 이유, 그리고 슈퍼걸이 속바지를 입은 이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슈퍼맨과 슈퍼걸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인 상태로 지구로 보내져서 멸망한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는 슈퍼맨, 하지만 슈퍼걸은 멸망해가는 고향에서 청소년 시기까지 보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서 지구에 도착한 그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도 슈퍼걸이 직접 얘기합니다. 자기와 슈퍼맨이 어떻게 다른지. 슈퍼맨은 이상적인 히어로의 모습, 내면의 분노나 어둠이 없고 희망과 선함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흔들림 없이 활약하는 히어로인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옷 위에 입고 있는 거죠. 하지만 슈퍼걸은 다르다.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아픔과 분노를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태양이 있는 행성으로 와서 술에 만취하거나 슈트 위에 트렌치코트 입은 모습 같은 걸로 그런 고뇌가 표현되는 거예요. 원작에서는 슈트 위에 트렌치코트도 있고 다른 겉옷까지 입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는 포스터에 저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슈트는 마지막 전투에서만 있기 때문에 슈트 위에 트렌치코트 입고 있는 모습은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포스터에만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슈퍼맨과 달리 고뇌가 담긴 슈트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저는 그게 굳이 매우 티나게 속바지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애초에 치마 속이 보이는 발차기 장면이 굳이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 나올 거면 그 발차기가 되게 멋지게 보일 수 있는 핏이나 기장이 있을 텐데 그냥 뭔가 교복 치마 아래 추리닝 입은 거 마냥 멋진 발차기 장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색한 핏과 기장의 속바지가 나오니까, 물론 치마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발차기 장면 말고는 안 나오는데 그냥 되게 희한하게 느껴지는 장면인 거죠. 굳이 지겨운 슈퍼맨 팬티 농담이 나온 것, 이런 이상한 속바지 장면이 나온 것 다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고 자시고 간에 슈퍼걸이 저런 이상한 속바지를 입고 있는 건 좀 아쉬웠다. 저 발차기 장면이 굳이 나왔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단점들, 아쉬운 점들이 확실히 있는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이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원작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이유가 큰 것 같고, 주연 배우 밀리 올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평가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밀리 올콕의 슈퍼걸이 올해 최고의 여자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 앞으로 DC 유니버스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슈퍼걸 영화의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영화 평가는 원래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영화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슈퍼걸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